야, 진짜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타이밍 엄청 잘 잡으신 거예요. 지금 우주산업에서 아니 전체 금융시장에서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뉴스가 터졌거든요. 태조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두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은 스페이스X IPO 얘기를 제대로 파헤쳐 볼 거예요. 그냥 상장한대요 이 수준이 아니라 진짜 숫자부터 뒷이야기까지 전부 다 털어드릴게요. 일단 핵심부터 75조 원짜리 IPO. 자, 일단 숫자부터 보죠. 스페이스X가 이번 주 안에 늦어도 다음 주 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의 IPO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미국 매체 더 인포메이션이 이 계획을 잘 아는 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요. 이번 IPO로 스페이스X가 조달하려는 금액이 무려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 이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고요?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큰 기업 공개로 꼽히는 사우디 아람코의 2019년 IPO가 294억 달러였거든요. 스페이스X는 그걸 2배 반 이상 뛰어넘는 거예요. 역사를 새로 쓰는 거죠. 그리고 기업 가치 얘기도 빠질 수 없어요. 블룸버그가 지난 2월 말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6월 공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상장 시 기업 가치가 1조 7,5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2,300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전망했어요. 비공개 기업이었을 때 이미 1조 2,500억 달러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상장 시점에는 그게 더 올라갈 거라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 숫자들을 읽을 때마다 입이 떡 벌어지죠. 왜 하필 지금인가, 타이밍의 배경, 스페이스X가 왜 지금 IPO를 결정했냐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일론 머스크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언젠가는 상장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해왔어요. 근데 항상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 몇 시기를 미뤄왔죠. 그 입장이 180도 바뀐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스타링크예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사업부인 스타링크가 지금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어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스타링크가 통신 인프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그게 기업 이미지와 실제 수익 모두에 엄청난 부스터가 됐어요. 스타링크는 이제 단순 한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라 스페이스X 기업 가치 폭등의 핵심 동력이에요. 두 번째는 스타쉽과 팔콘의 잇따른 성공이에요. 최근 스타쉽 시험 비행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투자자 신뢰가 크게 올라갔고 팔콘 로켓은 역대 최다 발사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2023년에는 무려 96회 성공적인 임무를 완수했을 정도예요. 이런 성과들이 쌓이면서 지금이 바로 상장 적기라는 판단이 선 거죠. 세 번째로는 우주 관련 주식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수요가 있어요. 지금 투자자들이 우주 산업에 엄청난 관심을 보내고 있는 시점이라 IPO 흥행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도 들어간 거예요. 일반 투자자도 살 수 있다? 리테일 배정 20% 이상. 이 부분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머스크 본인이 주식의 20% 이상을 리테일 투자자, 즉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하도록 강하게 밀고 있다고 해요. 보통 대형 IPO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싹쓸이 하잖아요. 그런데 머스크는 일반인들도 스페이스X 주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입장인 거예요. 게다가 락업 기간, 그러니까 초기 주주들이 상장 직후 주식을 팔지 못하게 묶어두는 기간도 더 짧게 가져가려 한다고 해요. 이건 초기 투자자와 임직원들이 빠르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시장에서 과도한 매도 압박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하려는 전략이에요. 두 가지가 얼핏 충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락업 기간을 짧게 하되 분산 매각을 유도함으로써 균형을 잡겠다는 거죠. 6월 상장이 실현되면 오랫동안 비공개 기업으로 남아있던 스페이스X에 투자해온 초기 임직원들이 드디어 지분을 일부 현금화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재사용 로켓, 전세계 광대역 인터넷, 나사 계약의 주인공인 이 회사의 주주가 될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프립 스페이스X의 진짜 주역 귄쇼트웰을 아시나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인물 얘기를 해야 해요. 스페이스X 하면 일론 머스크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 회사를 실제로 굴리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바로 스페이스X 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인 귄 쇼트웰이에요. 최근 타임지가 그녀를 커버 모델로 선정했는데 타이밍이 절묘하죠. 귄 쇼트웰은 2000년 스페이스X의 7번째 직원으로 합류했어요. 7번째 직원이요. 지금 수천 명의 인원을 가진 회사의 사장이 된 거예요. 그녀는 팔콘, 스타링크, 스타쉽, 그리고 2026년 2월에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와 합병하면서 새로 편입된 xAI 부문까지 모든 운영 부서를 총괄하고 있어요. 그녀의 커리어 하이라이트를 좀 살펴볼게요. 궤도 로켓 1단 부스터를 처음으로 착륙시킨 것도, 그걸 재사용해서 재착륙까지 성공한 것도 그녀의 임기 중에 이뤄진 일이에요. 2020년 5월에는 펠컨 9을 이용해 민간 기업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지구 궤도에 올려보냈고요. 펠컨 발사 계약도 없던 상태에서 170기 이상의 계약을 따내며 총 200억 달러 이상의 수주 잔고를 쌓아 올렸어요. 2013년 한 해에만 96회 성공적인 임무를 완수했고 유인 펠컨 9 임무를 20회 이상 비행했어요. 나사 국장이었던 빌 넬슨이 머스크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귄 쇼트웰이라는 사장을 뽑은 것입니다. 그녀가 스페이스X를 운영하고 있고 정말 탁월한 인물이에요. 머스크 본인도 그녀가 스타링크 비전을 공유했을 때 X에 딱 한마디 올렸대요. 퀸은 대단해, 그 정도로 내부에서 인정받는 인물이에요. 지금 쇼트웰은 2028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한 유인달 착륙, XAI 통합, 그리고 자본시장을 뒤흔들 IPO까지 세 가지 거대한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스타베이스 공장에서 현재 18대의 스타쉽이 각기 다른 제작 단계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2028년이 되면 이것들은 이미 다 날아가고 없어야 해요. 그때까지는 반드시 비행에 있어야죠 라고 했어요. 그녀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보면 그 말은 그냥 구호가 아닐 거예요. XAI 합병으로 달라진 판도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해요. 2026년 2월 스페이스X와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가 합병했어요. 이 딜이 스페이스X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비상장 기업으로 만들었고 기업 평가액이 1조 2,500억 달러로 올라섰어요. 우주 기업이면서 동시에 AI 기업이 된 셈이죠. 이게 IPO 밸류에이션에도 당연히 반영돼 있고요. 단순히 로켓 회사가 상장하는 게 아니라 우주 플러스 위성 플러스 AI가 결합된 복합 기술 기업이 상장하는 거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욱 매력적인 스토리가 된 거예요. 테슬라 얘기도 해야죠. 미니밴보다 훨씬 멋진 것. 자, 이번엔 잠깐 테슬라 얘기도 해볼게. 요 스페이스X 얘기만큼 핫한 이슈거든요. 최근 머스크가 X에서 한 팬이 테슬라가 대가족을 위한 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올린 글에 답하면서 미니밴보다 훨씬 멋진 것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온갖 추측이 난무했죠. 어떤 사람들은 오래 기다려온 로드스터 얘기를 꺼냈어요. 로드스터가 다음 달 드디어 공개 예정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2024년에 공개된 로보밴을 언급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머스크가 더 구체적인 힌트를 줬어요. 한 팔로워가 테슬라가 사멸 시트에 각 열마다 독립된 문이 달린 차를 만들면 80년 만에 최대 베이비붐을 일으킬 거다라고 했는데 머스크의 답변이 딱 한 단어였어요. 알겠어요. 영어로는 노티드. 이 한마디가 사실상 사멸 대형 SUV 개발 확인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모델 X가 단종 수순을 밟고 있는 시점에 이런 힌트가 나왔다는 게 의미심장해요. 사멸에 각 열마다 독립 도어가 달린 대형 SUV라면 테슬라 라인업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아직 정식 발표는 없지만 머스크의 노티드는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거의 공식 확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IPO 아직 100% 확정은 아니다. 물론 현실적인 이야기도 해야 해요. SEC 제출 서류가 실제로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확정이 아니에요. 시장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규제 기관의 검토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머스크 본인의 일정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는 지금 정부 효율부 운영도 하고 있고 XAI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스페이스X도 있으니까요. 이 사람의 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더 인포메이션의 최신 보도는 창문이 열렸다고 표현했어요. 이번 주 안에 제출이 이루어지면 수주 내에 로드쇼가 시작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많은 분석가들이 이미 10년 만에 최대 IPO라고 부른 사건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나한테 중요한가?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해요. 스페이스X 상장이 단순히 부자들의 주식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스타링크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 위성 통신에 의존하는 기업들, 우주 탐사에 관심 있는 분들 전부 영향을 받는 일이에요. 상장 이후 스페이스X가 공개 자본 시장에 접근하면 더 많은 자금을 더 빠르게 조달할 수 있고 그게 스타쉽 개발, 달 착륙, 화성 프로젝트 등의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머스크가 밀고 있는 리테일 20% 이상 배정이 실현된다면 애플이나 삼성 주식 사듯이 스페이스X 주식도 살 수 있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6월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요. 자, 오늘 태조에서 스페이스X IPO의 모든 걸 제대로 파봤어요. 750억 달러 역대 최대 IPO 도전, 1조 7,500억 달러 기업 가치,